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이두진입니다. 오늘은 GK싱크와 관련된 에어드랍 전략을 한번 짜볼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GK싱크 관련된 트잭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공법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편법을 통해서 조금 손쉽게 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GK싱크와 관련된 이 에어드랍 전략을 한번 짜볼 건데 전공법이 아니라 조금 편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편법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방법들보다는 전공법을 통해서 나는 에어드랍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전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들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전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 관련된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트잭을 어떻게 찍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진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100불이 있고 500불이 있고 1000불이 있고 돈이 많을 때 더 높은 볼륨을 찍을 수 있고 그런 뭐 좀 진부한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GK싱크 역시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런 에어드랍은 상당히 크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 에어드랍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에어드랍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의 관점은요, 이 다계정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다계정을 진행을 할 때 왜 오늘 이 시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년 어느 시점에 에어드랍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찍어두면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는 GK스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찍은 트잭을 볼 수 있는 그 관련 자료이고요. 이렇게 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넣게 되면 내가 몇 번의 트잭을 남겼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는 현재 이 서브 계정으로 이렇게 찍은 보조 트잭을 찍은 이 서브 계정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 트잭을 99일 전에 찍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트잭을 활성화시킨 달은 한 달, 그리고 2주, 그리고 5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기 보이는 숫자는 1이 아니라 최소 3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트잭을 찍고 나서 저도 조금 잊어버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조 지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트잭을 찍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이 GK스왑에서 우리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적은 트잭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려 1250개의 이 GK싱크 토큰을 받을 가능성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에어드랍이 향후에 제가 받을 에어드랍 숫자의 토큰일 거다라고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이 정도의 트잭으로 이 정도의 토큰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GK싱크의 잠재적인 토큰 가치는 한 1에서 5달러 사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달러라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00달러 정도 수준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간단하게 찍은 것 치고는 100만원 이상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몇 가지의 이 요소들을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제 본 지갑이고요. 트랜잭션을 143회 그리고 볼륨을 이 정도로 이렇게 남긴 상황입니다. 이 트랜잭션 숫자에 비해서 볼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볼륨 자체를 그렇게 높은 단계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트랜잭션이라든지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시켜놓고 향후에 좀 볼륨을 높여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트랜잭션을 엄청 많이 남겨놨죠. 이 부분에 대한 가점은 충분히 많이 받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가점은 조금 부족하게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잭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받아놓게 된다면, 이런 기준이라면 대략 한 3만 등 기준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활성화 숫자가 이렇게 46일, 21주, 그리고 8달.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활성화 먼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3, 6, 9 이런 식으로 좀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무려 8달 동안 트랜잭션을 지속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1개월 정도 후에는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부계정에서는 저는 GK싱크 에라로만 이렇게 브릿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GK싱크 에라에서만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 라이트에서도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제가 아까 3, 6, 9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활성화 달에 따라서 이렇게 2달, 6달, 9달에 따라서 이렇게 트랜잭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인증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토큰을 받을 수 있게끔 밸류가 높아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시작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먼저 오픈을 해 놓게 되면 더 많은 토큰들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번쯤 활성화를 시켜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트잭을 많이 남기게 되면 더 많은 토큰들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들이 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계정에서도 대략 한 10번 정도의 트잭을 남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체크가 됐고요. 더 많은 이렇게 트잭을 남기게 되는 경우에는 더 다양한 밸류에 대한 토큰 값어치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K싱크와 관련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GK싱크 메인넷 때려잡기, 그리고 이렇게 D앱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D앱들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에어드랍 작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공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이 GK싱크 에라 메인넷 때려잡기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에어드랍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개미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바이낸스, OKX, 그리고 바이빗, 이 3대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를 좀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는 OKX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모기지가 되는 그런 거래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OKX에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출금을 하게 되잖아요. 온체인에 출금을 할 때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출금을 할 때 우리가 이 다양한 메인넷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더리움인데 GK싱크 에라로 우리가 바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우리가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자산을 보내게 되면 이 GK싱크 에라의 최초 거래가 발생이 되었다고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지갑은 활성화 지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갑은 활성화 지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100불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 OKX에서 출금을 해서 이렇게 이더리움을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짜봐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는 지금 싱크 수압이라는 곳이고요. 싱크 수압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싱크 수압 자체는 이 GK싱크의 대표 D앱이고 정말 대표적으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 중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게 한 0.3개 정도를 먼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개를 수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스비는 돌려봤고요. 이게 좀 GK싱크의 아무래도 좀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승인 버튼까지. 자, 그 다음에 최종 컨펌까지. 자, 이렇게 가스비는 돌려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저의 이더리움을 받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즈미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즈미 파이낸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압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예치를 진행을 해 두게 되면
우리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이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아이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GK싱크의 에어드랍의 잠재적인 50%에 대한 할당 부분을 이지스왑이 공유를 해줄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스왑이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왑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아이포인트라는 것을 매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포인트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GK싱크 에어드랍까지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이렇게 예치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대략 500불 정도를 이렇게 예치를 한 상황이고 아이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받아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싱크 스왑 위에 이 이지 스왑이라는 걸 굳이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왑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수업 버튼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퀴디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탑풀이 있죠. 이 탑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과 USDC를 통해서 약 21% 정도의 예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이 유동성 풀을 통해서 저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포인트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애드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제가 수업을 한 이 토큰에 대한 맥스 값어치를 넣고 이렇게 USDC 이더리움을 가지고 하나의 짝을 만들어서 예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어프로브 버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퀴디티 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대략 $560 가치의 예치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달러 USDC와 그리고 이더리움이 꾸준하게 쌓이게 될 거고요. 여기서 컬렉트 버튼을 눌러서 많이 쌓이고 나게 되면 우리가 이 보상을 받아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포인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아이포인트 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유동성 공급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향후에 이 GK싱크 에어드랍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디메일입니다. 디메일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디메일에도 보면요, 이렇게 GK싱크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영상으로 다뤄드렸던 이 스크롤, 그리고 뭐 OPBNB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GK싱크 트잭을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GK싱크 디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GK싱크 트잭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GK싱크 스왑에서 제가 이렇게 143회라는 엄청난 트랙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GK싱크와 관련된 좀 복귀를 다뤄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오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번 수업도 하고 유동성도 공급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디메일 같은 메일도 보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트랙을 남기게 되면 향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트랙을 남기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 계정 말고 여러 개의 계정도 두루두루 좀 에어드랍을 받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